안녕하세요, 주요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첫 47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의 장면은 떨어지는 오니가시마에 구름을 만들려고 하는 모모노스케입니다. 아마 카이도는 루피에게 쓰러지고 떨어지는 오니가시마를 모모노스케가 구름을 만들어 꽃의 도시 사람들을 구해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오다쌤은 반전을 항상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라바스타에서 크로코다일은 폭탄을 저격수에 발사한다 했고, 루피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당이 비비와 함께 폭탄을 발사하려는 저격수를 찾아 제거했지만 폭탄은 시한폭탄이었죠. 비비와 밀짚모자 일행이 폭탄 위기를 해결해 줄 줄 알았지만 반전으로 페로가 폭탄과 자폭을 하며 구해냈죠. 또 다른 예로 어인섬에서 어인섬 크기의 반인 노아가 어인섬에 그대로 떨어져 루피가 이를 파괴하려 했고, 루피가 노아를 파괴해 어인섬을 구할 줄 알았습니다. 다만 반전으로 시라오시의 능력으로 해왕류가 등장해 이를 막아냈죠. 아마 이번 떨어지는 오니가시마도 반전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일단 모모노스케가 구하다가 반전으로 루피가 구해낼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 나라를 지배하는 보스는 루피가 이겨 구해내도 나라의 위기는 그 나라의 주민들이 구해냈습니다. 이번 와노쿠니에서 떨어지는 오니가시마도 모모노스케가 구름을 만들려고 하지만 끝까지 만들지 못하고, 결국 루피가 주위를 곰으로 만드는 각성으로 꽃의 도시나 오니가시마를 곰으로 만들지만 힘이 빠져 오니가시마가 그대로 떨어지려고 할 때 모모노스케가 구름을 만들어 와노쿠니를 구해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때를 쓰는 모모노스케입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었습니다. 모모노스케는 현재 비호감입니다. 다만 비호감의 이유는 너무 애같은 행동을 해서였죠. 근데 생각해보면 모모노스케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은 8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모노스케가 8살이라는 건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싶네요. 생각해보면 8살 꼬마애가 자신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건 정말 멋있는 행동이죠. 다음 주의 장면은 번개를 사용하는 루피입니다. 저는 1046화에서 루피가 번개를 사용할 당시 고무인간이기 때문에 번개를 잡은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1047화 스포가 유출될 때 루피가 고무고무 번개를 사용한다고 해서 내 예측이 틀렸구나, 번개임까지 사용하나? 너무 사기다 라고 생각했는데, 단지 그냥 번개를 잡아 카이도를 공격하는 거였군요. 근데 1046화에서 무슨 번개 능력 사용하듯 그려지긴 해서 단지 번개를 잡은 거라고 한 것도 한편으로는 허무하긴 하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능력이 세계를 제압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카이도입니다. 이후 카이도가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대사와 종합해 말하자면 악마의 열매 능력보다 중요한 건 패기라는 이야기겠죠. 사실 이 조건의 가장 큰 실예는 로우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우의 룸은 사기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 돌을 던진 후 능력자와 바꿔버리면 그냥 능력자는 끝나는 겁니다. 다만 패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 능력은 불가능하다고 본편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죠. 게다가 베르고도 로우에게 자신감이 있던 모습도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이 대사에서 좀 아쉬운 건 차라리 카이도의 대사가 루피가 자연계였다면 좀 멋있었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단지 복용자의 신체 능력을 강화하는 일반 동물계는 능력에 패기가 더해지는 겁니다. 분명한 건 패기의 강함이 같아도 한 명은 동물계 능력자면 그 동물계 능력자가 더 강하다는 거죠. 즉 능력하고 패기를 별개로 두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로저가 비능력자라고 밝히는 카이도입니다. 로저가 비능력자로 밝혀지면서 제가 주목한 건 로저의 불치병입니다. 저는 로저가 어둠 열매 능력자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가설을 제시한 이유 중 하나는 로저의 불치병이었습니다. 로저의 불치병은 누구도 치료하지 못한다고 나왔습니다. 단지 크로커스의 약으로 생명을 연명할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죠. 이 정도로 큰 불치병이라면 저는 악마의 열매와 관련돼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불치병의 원인이 어둠 열매라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어둠 열매인 만큼 질병마저도 모두 흡수하게 돼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의 수준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만 이번 1047화에서 로저는 비능력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목한 건 루피와 로저의 평행 이론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로저의 불치병이 어둠 열매의 영향이 아니라면 평행 이론처럼 살아가고 있는 루피에게도 불치병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로저는 불치병을 이겨내지 못했지만 루피는 이겨낼 겁니다. 보통 소년 만화 특성상 같은 평행 이론을 이루는 두 사람 중 먼저 살던 인물이 못 이겨내는 걸 이후 태어난 인물은 이뤄내죠.
그렇다면 루피는 불치병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이 분석은 1047화 풀버전에서 티치가 루피를 비능력자로 만든다는 가설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영상의 구간 설정을 정해놨으니 1047화 풀버전을 보신 분은 이 부분만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1047화에서 주목한 건 루피는 추후에 티치와 싸울 텐데 루피가 카이도를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티치가 열매 3개를 먹는다고 해도 티치가 루피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까요? 현재 폼만 보면 루피가 티치를 쉽게 압도할 거로 보이죠. 하지만 저는 루피가 티치에게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티치와 루피의 싸움은 마지막 싸움 중 하나일 거로 보이기 때문에 카이도 이상의 결전을 펼치겠죠. 그렇다면 사기적인 니카의 능력을 갖게 된 루피가 어떻게 티치와의 대결을 시시하지 않고 접전이 펼쳐질까요? 저는 이번 카이도의 대사에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루피는 만화 주인공답게 상대와의 대결을 하며 상대의 기술을 습득하며 발전해 나갑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견문색을 가진 카타쿠리와 싸우며 루피는 카타쿠리처럼 잠시의 미래를 볼 수 있었으며 이번 폐양색을 휘감아 싸우던 카이도와의 대결에서도 폐양색을 휘감는 걸 습득했죠. 저는 추후에 루피가 티치와의 대결에서 카이도의 대사를 회상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티치가 가진 열매 중 하나는 악마의 열매 역사상 가장 흉악하다고 알려졌으며 자연계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능력인 어둠 열매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어둠 열매의 능력은 다른 능력자의 실체를 만지면 능력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열매의 능력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티치의 각성 역시 나올 거라는 겁니다. 티치의 각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만지지 않아도 능력을 뺏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악마의 열매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만큼 악마의 열매는 악마가 들어있을 거로 보이는데 티치가 루피의 영혼에 담겨있는 악마를 꺼내 아예 루피의 능력을 뺏을 수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즉, 티치의 각성으로 인해 루피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루피는 비능력자인 상태로 능력이 여러 개인 티치를 상대로 싸우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한 카이도의 패기가 모든 걸 능가한다는 대사입니다. 추후에 이 대사를 회상하며 루피가 패기로 모든 사기적인 능력을 가진 티치를 이기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원피스 세계관에서 악마의 열매를 가장 잘 활용하는 능력자를 비능력으로 이기는 그림, 소년 만화에 가장 어울리는 그림이겠죠.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티치의 약점입니다. 정상결전 당시 흰수염은 티치를 상대하며 말합니다. 과신, 경솔, 니놈의 약점이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사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대사는 과신경솔로 인해 티치가 몰락할 거라는 떡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신경솔로 인해 티치가 몰락하려면 티치가 상대보다 훨씬 강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루피가 니카의 능력을 가져 카이도와 대등하게 싸운 지금 티치가 과신경솔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루피가 니카의 능력을 사용 못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추후에 티치는 루피의 능력을 뺏고 자만하지만 루피가 카이도가 가르쳐준 패기로 능력을 능가할 수 있다는 대사를 생각하며 추후에 패기로 티치를 이기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티치의 각성 가설이 맞다면 제가 주목한 건 초파입니다.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는 최근 초파 모델에 관한 이야기를 보신 분도 구간 설정을 해놨으니 스킵하셔도 됩니다. 저는 2년 반 전부터 티치가 초파의 열매를 노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는 이 가설에 추가적인 내용을 넣어 가설을 완성시키기도 했죠.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자면 초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현상금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초파의 첫 현상금은 NES 로비 사건 이후 50베리, 드레스로자 사건 이후 100베리로 올랐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몇억 베리 하는 거에 비해 단지 100베리는 아주 작은 금액이죠. 다만 초파의 현상금이 낮은 이유는 바로 해군본부에서 초파를 애완동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열매를 먹은 술록이 아닌 단지 동물로요. 제가 주목한 건 초파의 현상금이 낮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초파가 사람 열매를 먹은 술록이란 걸 밀짚모 제적단과 몇몇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주목할 건 초파는 언젠가 밀짚모자 제적단을 이탈할 동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밀짚모 제적단 동료 합류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동료 합류를 선언한 이후의 제목, 즉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같은 땡땡번째 제목이 선전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로빈과 초파는 현재 땡땡번째 동료라는 네이밍 제목이 선정된 적이 없죠. 물론 로빈 같은 경우는 현재 유일하게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자로 분명히 언젠가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초파가 이탈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걸 초파의 현상감이 낮은 이유와 함께 결합해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오다쌤이 초파의 현상감을 낮게 선정한 이유, 초파가 사람 열매를 먹은 술록이란 걸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 원피스 세계관에서 누군가에게 초파가 사람 열매를 먹은 술록인 걸 들키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 가설에 힘을 주는 가장 큰 떡밥이 있습니다. 초파는 검은수염 해적단이 능력자 사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말합니다. 큰일 났다 나. 대사 하나하나에 떡밥을 넣는 오다쌤, 이 떡밥, 티치가 초파를 납치한다는 떡밥 아닐까요? 게다가 과거 드럼왕국 에피소드에서 와프로는 만병통치약이 되는 버섯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주목할 건 자신이 만병통치약이 된다는 초파의 열매 모양이 버섯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가설이 있습니다. 혹시 티치가 와프로에게 버섯 모양의 사람 열매를 찾으라 했지만 와프로는 초파가 먹어버린 걸 몰라 결국 못 찾았고 분노한 티치가 드럼왕국을 멸망시킨 거 아닐까요? 근데 티치가 초파의 열매를 노리고 초파의 열매를 뺏으려면 초파는 죽어야 합니다. 다만 이 가설대로라면 스토리 중간에 나올 텐데 저는 초파가 죽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가설, 티치의 어둠 열매 각성은 당사자의 영혼에 담겨있는 악마를 빼낸다. 이는 죽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악마를 빼내는 거죠. 즉 티치의 각성으로 초파는 능력이 풀리며 술록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티치는 초파의 열매를 따로 만들어 놓지 않을까요? 티치가 따로 초파의 열매로 만들어 놓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앞서 말한 루피의 불치병입니다. 저는 루피가 불치병 치료를 위해 이 사람 열매를 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초파에게는 떡밥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병통치약이 된다는 떡밥이죠. 즉, 이 떡밥은 루피가 초파의 열매를 먹어 만병통치약을 먹게 된다는 거 아닐까요? 다만 혹자들은 불치병을 로우의 각성으로 고쳐주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로우의 각성은 불치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불로수술, 말 그대로 늙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즉, 루피가 불치병에 걸린다면 이를 고칠 사람은 초파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초파가 열매를 각성하며 로우의 각성처럼 죽지 않고 그냥 루피를 치료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 장면은 참격이 약점이라고 말하는 카이도입니다. 사실 고무인간인 루피가 타격의 무효였지만 패기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패기에는 타격을 느꼈습니다. 근데 니카로 변한 이후에는 패기를 담아도 공격을 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괴풍인 참격은 약점이라고 나왔는데 차라리 저는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사기면 재미가 없죠. 다음 주 장면은 하늘배를 날리는 꽃의 도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배를 하늘로 날리며 하늘에 있는 오니가시마와 카이도와 싸우고 있는 루피를 볼 거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 빛나는 배와 루피의 마지막 공격이 함께 어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루피에게는 명왕과 같은 모습이 보인다고 효고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레일리에게 쓰인 명왕은 어둠의 왕을 의미하며 효고로가 루피에게 쓴 명왕은 불교의 명왕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오다쌤은 이 명왕의 모습을 원피스 캐릭터에 잘 이입하는데 실예로 꽃의 도시에 나왔던 오뎅의 인형도 명왕 같은 모습이죠. 다시 돌아와 이 빛나는 뱃속에서 루피의 공격이 카이도에게 막다를 치는데 꽃의 도시 사람들이 카이도를 공격하는 루피를 보며 명왕 같던 오뎅의 실루엣을 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히오리를 해하려는 오로치입니다. 관련 이야기는 1047화 풀버전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